안녕하세요. 사랑 남풍입니다. 오늘은 한국자생 춘난 가구경 띄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벌브 띄우기 또는 태촉 띄우기라고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봄이고 그래서 저희 아는 지인께서 황화 소심을 분갈이 하면서 태촉을 몇 개 주셔서 이번에 한번 제가 태촉 띄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태촉을 띄우는 방법에는 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순수한 난석으로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수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난석만 가지고 태촉을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네대, 그 다음에 플라스틱 난분인데요. 플라스틱 난분은 보시다시피 그림과 같이 옆에 지금 환기 구멍을 막았어요. 그러는데 지금 태촉 튀기 할 때는 순수한 벌브에서 영향을 벌브에 있는 영양을 전부 소모시키면서 싹을 틔우기 때문에 습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습도 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매네대를 500대 1로 미리 희석시켜 놓은 준비된 그런 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음료수병을 밑면을 이렇게 절단해서 위에 비닐하우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는 거거든요. 지금 밑면이 잘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곡토는 조금씩 섞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소립 난석, 그 다음에 중간 크기의 난석입니다. 그 다음에 대립, 아주 큰 난석이죠. 이것이 황화소심 태촉입니다. 이게 2개 정도 달려 있는데요. 이거는 뿌리는 많이 달려있을 필요가 없어요. 뿌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뿌리는 역할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만 하고요. 영양분을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태촉은 벌브에서 있는 영양을 가지고 태촉이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많으면은 뿌리가 썩으면서 어떤 그 가스에 의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뿌리를 많이 제거시키는 게 좋습니다. 뿌리가 영향을 섭취하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하지 못하니까 벌브 띄우기 할 때는 벌브에 있는 영향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벌브도 굵고 튼튼한 게 좋습니다. 우선 저렇게 매네렐에 타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시간 정도 담궜다가 이제 영양분을 좀이라도 더 섭취할 수 있게끔 이제 벌브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5시간 동안 나왔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대립을 화분에 3분의 2 정도 저렇게 채워줍니다. 대립 난석이죠. 네, 좀 부족하죠. 더 채우고, 그 다음에 중간 크기의 난석을 또 집어넣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태촉에 붙어있는 뿌리는 전혀 영양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태촉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뿌리가 없으면 철사를 이용해서 묶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뿌리 표피를 벗겨버리고 뿌리芯만 가지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이 좋기는 합니다. 근데 굳이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고, 상황이 좋으면은 남 뿌리에 있는 영양분도 가구경 벌브로 전달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굳이 표피를 벗겨내진 않고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썩지 않게 주의를 잘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뿌리가 썩어서 그 가스에 의한 그런 것들이 벌브에서 나오는 싹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저렇게 저곡도를 조금씩 고루고루 셈세하게 조금씩 뿌려줍니다. 습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저곡도를 중간중간에 조금씩 몇 알씩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소립, 이제 화장토라고도 하고 소립으로 이제 마감체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할 때 안 보이게 해서는 안 돼요. 뭐는 저기 벌브가 조금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꼼꼼하게 조금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그럼 더 채워야 되겠죠. 저곡도를 조금씩 이렇게 해서 자, 옆면을 저렇게 때려준 이유는 맨 최종적으로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섬세하게 지금 각 공구가 없어지면서 뿌리하고 벌브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기 하기 위해서 지금 옆면을 때려주는 거거든요. 남 분갈이 할 때도 저렇게 하면 좋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공구기 없이 딱 잡아주죠. 견고하게. 그리고 지금 위에 보면은 난석이 보면은 돌들이 들어있어요. 조그만 돌들은 요것들은 아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대수 있으면 저렇게 골라내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스프리로 이용해서 한번 관수를 다 한번 해주고요. 물이 완전히 흐르도록 해줘야 됩니다. 물 쭉 밑에까지 흐르도록 충분하게. 자, 보시다시피 물이 밑으로 저렇게 쭉쭉 흐르도록 충분하게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을 주실 때에도 미리 받아두었던 물을 하루 정도 지나는 물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돗물로 바로, 수돗물은 또 차갑고 또 어떤 약품 성분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주는 것보다는 하루 정도 저렇게 스프레이 담아놨다가 이렇게 주신 게 좋죠.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저렇게 조금만 위에 눌러주는 역할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심는 것은 이제 다 심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태로 다시 물 한번 적셔주고요. 아까 준비해뒀던 물, 밑면을 절단한 통입니다. 이제 수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캡으로 씌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옆면은 화당지로 저렇게 막아줘야겠죠. 이유는 그 옆으로 그냥 놔두면은 수분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수분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막아주면 좋죠. 이렇게 해보니까 태축 튜닝면은 이렇게 해서 한 40일에서 한 50일 정도면 싹이 나오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러니까 태축이 얼마나 튼실하냐에 따라서 싹도 건강하게 튼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보편적으로 태축이 상태에 따라서 아주 튼실하게 나오고 또 그런 영향도 있기는 하는데 또 이제 아까 같이 맨헤드를 이용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좀 개선시켜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맨헤드를 담그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맨헤드는 비료가 아니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에요. 영양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양제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크게 어떤 난에 대해서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맨헤드에다가 보편적으로 500딜이라든가 어떤 분은 뭐 원액에다 담그신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원액에 담가 보진 않았고요. 거의 500대 1 정도 담궈서 5시간 정도나 뭐 그 정도 오면은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주의사항은 이것도 한 곳에 놔두시면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지금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회에서 지금 음료수 뚜껑을 열고 스프레이 해주기도 하고 또 잠궈주기도 하고 아주 좋습니다. 또 과습이도 할 때는 우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날씨가 더울 때는 우에 뚜껑을 열어놓으면은 아주 좋아요. 이게 날씨가 온도가 너무 더운데 뚜껑을 닫아 놓으면 거기서 하우스 역할을 해가지고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이제 벌브가 이제 부패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 봄 같은 경우는 아주 날씨가 좋은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름에는 열어놔야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 완료된 상태인데요. 이 정도 해가지고 놔두면 한 45일 정도, 에서 50일, 40일에서 한 50일 정도, 그러면 싹이 나옵니다. 혹시 또 문의사항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